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클래스라는 걸 같이 살펴봤고요. 자, 클래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코드라는 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연산이라고 하죠. 그 두 개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를 같이 묶어 놓은 게 클래스예요. 자, 그렇게 묶어 놓으면 우리가 사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현실 세계에서 일을 할 때도 이사를 하는데 뭐 식기가 있고 책이 있고 옷이 있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 곳에 다 때려 넣으면 넣을 때는 편하겠지만 요거 가지고 이제 이사할 집 가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면은 꺼낼 때마다 막 식기 나왔다가 책 나왔다 옷 나왔다가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박스를 3개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기는 여기다 놓고 요게 위류다 여기다 놓고 책 같은 거는 여기다 놓고 그럼 책을 갖다가 뭐 정리하고 싶다면 요것만 갖다 가져가면 되죠. 그죠? 일이 훨씬 편해진다라는 거죠. 요런 현실적인 그 일 처리 방식을 적용한 게 클래스예요. 그죠? 단지 이제 요거는 그냥 짐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다라고 하면 클래스는 뭐까지 있다? 이 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까지 같이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 그 자판기에 관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판기 필요할 때마다 그 데이터랑 함수를 골라다가 쓰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넣어놓고 자판기 필요하면 야, 자판기 하나 줘 라고 하면 이거를 다 갖추고 있는 자판기 하나가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클래스는. 그리고 클래스를 할 때 또 중요한 점 하나, 그리고 그럼 이런 개념들을 클래스를 만들어내면 그 클래스를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개념이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복사하는 게 피곤하니까 생김새만 대충 클래스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클래스가 어디 갔죠? 이렇게 생김새만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이제 이 이름으로 복사해달라고 하면 이거 전체를 복사해주는 거죠, 컴퓨터가. 자, 그래서 이런 복사본이 우리한테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0명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게 100개 필요한 거니까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원본이랑 똑같은 걸 100개를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복사본을 객체 또는 인스턴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바 프로그래밍의 주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클래스는 역시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겠죠.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이런 클래스를 직접 많이 디자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감이 와요. 어떤 개념을 표현하겠다. 그럼 그 개념을 나타내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을 저장을 해요. 변수를 이용해서. 그럼 정보들은 이제 다 갖췄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능적인 걸 해야 돼요. 그럼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능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그 정보들을 활용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밴딩 머신을 만들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클래스 이거 밴딩 머신으로 하지 않고요. 잘못됐네요. 메인으로 바꿀게요.
얘는 그냥 메인 클래스, 메인 메서드, 그냥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은 이 밴딩 머신이라는 클래스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제가 원래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밑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사실 기본은 뭐냐면 클래스는 파일 하나당 클래스 하나예요. 기본은 그래요. 기본은 물론 서브 클래스 형식으로 나중에 몇 개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스코드 파일 하나에 클래스 하나,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밴딩 머신 클래스를 클래스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밴딩 머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메인은 없어요. 왜? 메인은 여기 하나면 족하죠. 얘가 실행하면서 이 밴딩 머신을 불러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메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같이 쭉 진행을 해보죠. 자판기예요, 자판기죠. 물론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자판기라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 이걸 보면서 유추할 수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돈 필요하잖아. 돈 벌려고 만든 건데 금액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자판기는 뭔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음료수 자판기라고 하면 당연히 음료수 정보가 필요하죠. 자, 이런 핵심, 이게 딱 핵심 정보 두 가지. 다른 정보들도 생각해내면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처음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금액을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자판기가 내가 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투입을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상대방이 음료수를 뽑으려고 할 때, 아, 이 사람이 넣은 금액이 음료수를 뽑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을 저장하려면 int input money라고 이걸 적어보겠습니다. 투입 금액. 자, 그리고 음료수 정보가 필요하죠. 아까 보니까 콜라, 사이다, 커피네요. 순서대로 콜라, 사이다, 커피. 그리고 각각 뭐가 있어요? 넘버링이 되어 있죠. 이거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저장할 건지. 자, 단순 변수로 하면 (0번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개를 저장해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할 때 요거 좀 불편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음료수 개수가 많아질수록 길어지겠죠. 그리고 음료수 뽑을 때도 이 변수명을 일일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 뭐랑 지금 똑같은 겁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열을 적용하기 전에 이 데이터 스토어랑 비슷한 거죠. 데이 3이었나? 우리가 데이터스라는 배열을 도입하기 전에는 변수를 3개를 써서
여러 개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해서 배열을 바꾼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할 바에야 이렇게 넣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 순서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잡히잖아요. 배열로 만들면. 그렇죠? 그럼 요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방법도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더 낫지 않냐. 요거보다 더 편한 것도 뭐 있습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더 편하죠. 어레이 리스트를 쓰려면 임포트 해주시고, 자 근데 B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하려면은 메서드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돼요. 자 참고로 요거는 기본 상식인데 뭐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자, 우리가 익히 쓰던 이 system.out.println 같은 출력문이나 아니면은 a 플러스 1, 자, 이런 더하기, 이런 거를 우리가 연산 처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불러요. 연산 처리는 클래스에서 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는 아까 뭐라 그랬죠? 클래스는 변수 플러스 함수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 뭐 더하기, 빼기, 함수 호출 등등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 함수 호출 이런 거 어디서 하나요? 이런 거는 함수 안에서 해야 돼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영역을 함수로 딱 한정 지으셔야 되고요.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거나 아니면 뭐 출력을 하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변수 선언, 함수 선언 밖에 올 수가 없어요. 문법적인 약속입니다. 그럼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함수 하나 만드셔야 돼요. 아무 함수나 이렇게 만들어서 함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함수 호출,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있죠? 안 되고요. 무조건 변수 선언, 함수 선언만 가능합니다. 클래스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요거는 가능해요. 선언하면서 동시에 대입하는 거. 근데 이미 선언되어 있는 거에다가 대입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것도 연산으로 들어가요. 연산 처리. 안 돼요. 뭐만 가능하다? 무조건 선언 밖에 못 옵니다. 클래스는.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B 리스트에 add 하고 싶잖아요. 콜라 이렇게 하고 싶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처리하려면 어디서 해라? 메서드에서 해라. 함수에서 해라. 자, 그래서
이닛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닛. 초기화라는 의미로.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코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게 좀 짧으니까 요거 배열로 해볼게요. 자, 필수 정보 두 개가 마련이 됐죠. 그럼 이제 자판기는 요거랑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자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되죠. 그거를 set input money라는 거. 그리고 자판기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음료수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 프린터블 비거리지스. 그리고 음료수를 선택하면 해당 음료수를 제공을 하고 투입 금액을 차감하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만들게요. 자, 이 밴딩 머신이라는 걸 new 했죠. 그럼 자판기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정보만 넣어놓고 기능을 안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VM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밴딩 머신 클래스에 이런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겠죠. 자, 근데 이 프린트, 셋, get 이거 세 개 다 만들어야 이게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너무 할 일이 많아지니까 보통 이럴 때는 일단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완성해도 요게 완성이 안 되면 에러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석 처리하면 돼요. 무조건 이것만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 주석 풀고 얘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시면 절대로 못 풉니다, 여러분. 초보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먼저 완성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요거 만들고 테스트하고 안되면 다시 고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요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보시면 이 함수잖아요. VM은 밴딩 머신이고 이 밴딩 머신은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니까 여기다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프린트 all beverages.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된다? 빨간 줄이 사라진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결했죠? 일단 에러는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이제 이거 출력을 하면 돼요. 0땡땡 콜라 1땡땡 사이다 2땡땡 커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VM이 프린트 올 비거리지 실행하면 이게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출력이 되겠죠. 자, 가격이 안 나오네요. 가격.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있었죠. 자, 음료수 가격도 여기다가 좀 넣어줄게요. 가격은 숫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콜라는 1,000원, 사이다 1,200원, 커피 800원.
여기를 이렇게 0번은 콜라 땡땡 1000원, 1번은 사이다 땡땡 1200원, 2번은 커피 땡땡 800원.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똑같이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요거랑 따로 가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품목을 콜라에서 밀키트로 바꿔도 요 내용이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여전히 콜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바꾸면 얘도 바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죠. 자, 그래서 프린트 올 비버리지스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밴딩 머신 자판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미 정보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 밀키스는 다시 콜라로 바꾸고 비버리지스의 0번째 있는 값이죠.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좀 쪼개주고 문자를 두 개로 쪼개주고요. 여기에다가 비버리지스 0번째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자, 가격은요 역시 1000원이 2000원을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로 해야죠. 프라이시스의 첫 번째 거, 여기도 프라이시스의 0번째. 됐죠? 자, 사이다 역시 비버리지스의 1번째 있죠. 그리고 프라이시스의 1번째 있죠.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2번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잘 나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똑같네요. 그죠? 0, 1, 2만 만들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실제 숫자로 바꿔주고요. 1, 2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반복문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가긴 했지만 이 배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반복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번부터) (2번까지) 이 포맷을 하나 가져와서 0 대신 i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야 여기 콜라를 밀키스로 바꿔도 이 바뀐 거를 잘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고요. 이제 이 자판기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 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올 비버리지스는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주석을 풀고 얘도 이제 완성을 시켜보는 거죠. set input money래요. 이런 메서드 있어야겠죠. 밴딩 머신에. 자, 그래서 얘도
여기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input money. 자, 그리고 얼마를 들지는 이제 자판기가 정할 수 없잖아요. 자판기를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사용자한테 값을 위임하는 게 그리고 매개 변수. 이렇게 여러만 두면은 이 자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돈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투입하면은 현재 투입된 금액을 출력을 해주면 돼요.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2,000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다 해놨죠. 여기 인풋 머니. 자, 그래서 이 투입된 금액을 머니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잔액이 있을 수 있어서. 500원 남은 상태에서 1,000원 넣으면 1,500원이 투입된 현재 금액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잔액을 반영을 못 하잖아요. 투입된 금액밖에. 그래서 투입된 금액이랑 그러니까 현재 투입된 금액이랑 총 투입된 금액이랑 따로 가시는 거예요. 이 인프트먼이라는 이 변수는 지금 자판기에 들어있는 총 투입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는 사용자가 막 넣은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해보면 0원이라고 나오죠, 당연히. 인풋 머니는 0이니까. 그래서 현재 투입된 금액을 이 인풋 머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머니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투입된 금액의 잔액이 한 500원 남아있을 때 현재 투입된 금액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합산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남아있던 투입 금액과 새로 투입된 금액을 합산을 해야 돼요. 이 표현 뭡니까 이거? 증가 표현이죠. 그렇죠? 돈을 넣으면 돈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입된 금액들이 점점점 쌓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투입된 금액 2,000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get 비버리지. 이건 이제 뽑는 거죠. 음료수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가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해당 버튼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음료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버튼 누르면 사이다 나오는 거고 0번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get beverages 역시 만들어줍니다. 비버리지인가요? get 비버리지네요. 자, 그리고 얘도 매개 변수가 있죠. 음료수 번호. int bno라고 할게요. 비버리지 넘버. 자, 그리고 얘는 뭐가 있어요? 리턴이 있네요. 그죠? 문자열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리턴을 해야 됩니다. 스트링.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뽑아주면 되는데 마침 우리가 이 bno 숫자
요 숫자, 음료수 숫자랑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 숫자랑 같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쓰면 된다? 여기에 인덱스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버리지스에 bn5번째 꺼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타겟은 이렇게 2000 타겟으로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요거 바로 이렇게 타겟을 만들지 않고 바로 리턴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무작정 뽑으면 안 돼요. 그죠? 돈이 있나 보고 뽑아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면 안 되고 이 비에노를 선택을 했는데 투입 금액이 현재 이걸 뽑을 수 있는 이 음료수를 뽑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 가격도 음료수의 순서랑 동일하게 가격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쓸 수 있죠. 이 번호를 음료수 고를 때 쓸 수 있고 음료수의 배열이랑 순서랑 가격의 순서랑 같으니까 같은 인덱스 번호로 해당 음료수와 해당 가격을 모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뽑아 볼게요.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스. 이거는 프라이시스에 그럼 준비물이 이제 완료가 됐죠. 이 가격이 뭐보다 크면 안 됩니까? 현재 투입된 금액 인프트 머니보다 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인프트 머니가 더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하든가. 자, 만약에 이렇게 타겟 프라이스가 수익 금액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라? 요거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요거부터 먼저 처리를 할게요. 그럼 그냥 그래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리턴해서 결과를 줄 건데 주기 전에 뭘 뽑으셨습니다. 잔액은 뭐입니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타겟을 뽑으셨습니다. 잔액도 요 사이에다 넣어주면 되죠. 자, 잔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현재 투입구에서 투입 금액에서 그리고 현재 뽑은 음료수의 가격을 빼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넣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감소 표현이죠. 그래서 최종 수익 금액에서 음료수를 뽑은 만큼 감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투입을 하면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인프트 머니를 음료수를 뽑으면 그 음료수 가격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능을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사이다 뽑고 잔액 800원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 RST에 우리가 뽑은 사이다가 정말로 잘 들어있는지를 출력을 통해서 봐야겠죠. 이렇게 사이다가 잘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0번 0번이면 콜라예요. 그쵸? 밀키스인가요? 콜라로 안 바꿨나? 뭐 밀키스라고 합시다. 자, 잔액이 부족합니다.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가면 밀키스 뽑고 잔액이 마이너스 200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자, 요 세 줄이 실제로 뽑아서 음료수를 뽑아가지고 금액이 감소되고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작정 실행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문을 주는 거죠. 언제만 실행해라? 투입된 현재 총 금액이 루트머니가 요 타겟 프라이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자, 그때만 요 타겟을 리턴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 else죠, else.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만약 else 타면은 이 리턴을 스트링을 해야 되는데 리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해주는데 너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널이라는 건 데이터 없음을 의미해요. 요거랑은 다른 거예요. 요건 NULL 알파벳 4개로 이루어진 문자고 이거는 데이터 없음을 뜻하는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부족하면 뽑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하고 들어왔는지 이제 보려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다. 비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다 만들었죠. 자, 그럼 이것도 500원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잔액이 부족해서 밀키스를 못 뽑으니까 500원을 더 투입을 할 거예요. 잘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500을 누적해서 더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투입 금액이 500으로 바뀌어버려요. 아까 남았던 800원 날라갔죠? 이렇게 이제 잘 됐으면 요건 그냥 실행시키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판기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어요. 좀 과장 보태서 실제로 자판기 만들고 자판기에 이론 코드 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돈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실제 돈을 체크해주는 다른 기계가 있겠죠. 그게 이제 정보를 추출해서 이 프로그램에 보내주면 이게 처리를 해주고
음료수가 결정이 되면 다시 기계한테 알려줘서 기계가 음료수를 내보내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객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판기 객체. 그래서 이 자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뉴 밴딩 머신 하면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